통진당 사태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가 김수남, 곽상도를 통해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이재명을 빼주었다. 지금은 경기 동부 지역 NLL 세력이 이룬 진보 진영의 네트워크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NLL은 민족해방, 내셔널 리버레이션의 약자로 NL 세력의 일부 강경파는 일명 주사파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정당 해산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이재명이 예전 선거법 사건 당시 판사들에게 미리 손을 써놓았다라는 이재명 측근의 육성 파일도 JTBC 뉴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아이 우리한테 다 있어. 우리도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에 작업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당한 사람이 그 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아닌가요? 또한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빼거나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속보이는 집단이 민주당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이재명이 걸렸을 땐 없어져야 하고 반대쪽을 공격할 때는 있어야 하는 법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이재명을 피해가야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죄가 나올 재판은 받지 않는다는 이 끔찍한 반민주 독재법은 혹시 당신들이 고발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도 적용됩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또 말과 얼굴을 바꾸실 건가요? 대부분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이 이 자료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것에 앞서서 저의 안전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On May 7th, Baek Kwang-hyun, a former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eld a press conference stating that he would expose the illegal activities of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and his close associates.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일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의 대변인 역할로 기자 여러분들 만났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민주당 당원에 근거한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 대표 소송인이었던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이라고 합니다. 당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시키는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을 당해서 지금은 소속 정당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들의 이중성과 불법 행위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파일이 있습니다. 네, 비서관님. 네. 워크스테이션 밀어야 돼? 네, 두께 밀어야 돼. 그러니까는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면 싹 없애요. 그리고 나면 그 파일만 지우면 파일만 쏙 지워. 그리고 가면 제가 하든 교체시키게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방금 들으신 파일은 이재명의 최측근 보좌관이자 현재 이재명 캠프의 중심이라고 알려진 김현지 보좌관과 법인카드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배소연 비서관의 대화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나가는 시점에 이재명 일당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정무직 공무원들의 하드를 파기했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재명 일당은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의 재산을 훼손해왔고 당시 대장동 사건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려있던 시기였습니다.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지도 모를 자료를 파기, 지시하고 이를 수긍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이는 매우 불법적이며 위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녹음 파일을 입수한 저는 곧바로 검찰에 이를 고발하였고 이재명, 김현지, 배소연 등을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경기 남부경찰청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저는 고발인 조사까지 성실히 마쳤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2년여간 이 사건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사안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녹음 파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증거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이것입니다. 이 컴퓨터 PC 하드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정무직 공무원이자 대장동 사건 초기에 언론에서도 주목했던 인물이 쓰던 PC의 하드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 자신의 지인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한 이후 찾아가지 않은 물건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통화, 배소영과 김현지의 통화는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이 하드는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일당은 지속적, 계획적으로 이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을 절대 악으로 만들어 지지자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향해 유리할 때는 존중한다고 하고 불리하면 마냐사냥을 하는 못된 버릇은 그들의 특기이자 고질병인 듯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드를 이재명의 최측근에게 그 지인이 전달받았을 당시 그 지인이 들었던 말은 성남시청에 곧 검찰의 압수수색이 나오니 네가 맡아달라 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뉴스에는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묻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는 어떻게 검찰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와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얼마 전 대장동 재판법정에서는 아주 심각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통진당 사태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가 김수남, 곽상도를 통해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이재명을 빼주었다라는 증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진보당의 모태인 민주노동당의 주축 세력이죠. 경기동부연합의 구성원으로 이번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혁당 출신 인사와 경기 동남부 지역 학생운동 인사, 그리고 성남 재야 인사 등을 말합니다. 지금은 경기 동부 지역 NLL 세력이 이룬 진보 진영의 네트워크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NLL은 민족해방, 내셔널 리버레이션의 약자로 NL 세력의 일부 강경파는 일명 주사파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용인외대 학생운동그룹이 주도한 경기동부연합은 성남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을 했는데요. 통합진보당 이석규 의원은 용인외대 82학번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 공식 해산했지만 지하 조직은 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정당 해산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찬성 8명, 반대 1명, 헌법재판관들의 압도적인 해산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김희수 재판관 1명만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헌재는 통진당이 폭력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동조해 폭력수단을 실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말씀을 피하신 걸로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광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난다라고 한 영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지금 누범, 재범, 개전의 그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예전 선거법 사건 당시 판사들에게 미리 손을 써놓았다라는 이재명 측근의 육성 파일도 JTBC 뉴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9년 9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 10월 담당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이던 이듬해 2월 13일 이 후보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 비서였던 백모 씨가 통화해서 대법원을 언급합니다. 대법원 아이 우리한테 다 있어. 우리도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에 작업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통화 상대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 이모 씨입니다. 같은 시기 은 시장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빨리 작업 대법원 주심 대법원장 대법관 나타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럴 때 얘기해. 상속부터 할 테니까. 한 달 뒤인 3월 13일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대화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녹취에 담깁니다. 같은 달 24일은 정 씨가 근황을 묻자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에 방문했습니다. 그중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9년부터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남 씨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일은 2020년 7월 16일, 그 3주 전인 6월 24일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던 임모 씨와 은 시장 비서관의 통화 내용입니다. 시장님은 이거를 근데 감경 이렇게 표기를 했나요? 잘 재판 쪽으로 이렇게 가방이 제끼는 거 같네. 7월 16일날 결과가 나온 모양이에요. 만약에 이제 아닌 것 같고 할게요. 대법원 심리는 6월 18일이었고 실제 표결은 무죄 7대 유죄 5, 기권은 한 표 나왔습니다. 무죄 취지를 주장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나쁜 검사, 나쁜 판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 전체가 부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습니까? 또한 성남시 손을 써놓은 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손을 써놓았던 판사는 누구입니까? 일부 정치검사, 나쁜 판사와 결탁하고 부당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재명을 취재 관찰한 사람으로서 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대략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말 꼬투리 잡기를 시작할 것이고요. 이 메시지 반박이 힘들면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 말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고발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합니다. 저는 만약 수사 의지가 있는 기관이 요청해 온다면 증거 제출은 물론이고 출석, 조사까지 성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증거 공개가 오늘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그들에게 물어주십시오. 민주당이 답을 하면, 이재명이 답을 하면 제가 다시 응답하겠습니다. 물론 기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새로운 뉴팩트를 들고 오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10여 년 당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옛 동지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린 법원을 탄핵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반민주 독재 법안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의 모습도 민주당 다음도 아닙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의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의원이 한 명 없습니다. 이의 있다고 외칠 용기도, 담벼락에 욕할 양심도 없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상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에 남아 계신 상식적인 동지들의 행동하는 양심을 기대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하드디스크가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압수수색이 올 것 같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으니가 아니고요.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한다. 예상을 해서 띄어낸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언제 들어올 것을 알고 맨날 며칠 들어오니까 네가 갖고 있어라 하고 정확히 그 띄어서 준 사람이 얘기한 날짜에 뉴스가 떴다고 제보자가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분의 진술 빼고는 그 신빙성을 지금 증명할 수 있는 PC 포렌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후에 사용한 날짜와 적출 날짜까지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질까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이 상황을 다 인지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좁혀지는 것 같은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준다면 바로 제출을 할 것이고 포렌식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배소연 통화 아까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언제 정확하게 시점이 언제?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경기도지사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활동을 하기 위해 나가는 시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경기도청을 나올 때 경기도의 재산이고 국가의 재산인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해라,
파기해라. 돈 주면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집단적으로 범죄를 모의 지시하는 녹음 파일인데요. 이건 따로 제가 기자 여러분들께 필요하시면 파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도 위법이라 여기 계신 변호사님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고 경기 남부청이 2년째 수사를 종결을 안 하고 지금도 수사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송치 불송치도 아니고 계속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좀 경찰에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지금 오늘 공개하신 하드디스크는 성남시청. 네, 성남시청 시절이고 그 녹음 파일은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범행, 이와 같은 범죄 위법한 시도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드 안에 문제되는 게 있다라는 것도 파악이 되셨나요?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수사기관에 제가 출석하게 되면 수상히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이 뭐다 또 진실공방으로 흘러버리면 본질에서 벗어날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맨날 정치검찰, 정치검사, 나쁜 판사 욕을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일당이 사실은 어쩌면 나쁜 검사, 나쁜 판사와 가장 유착되어 있는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2년 동안 사실상 뭉개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변호사님은 어떤 이의제기나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상은 외부에 그렇게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사 중이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런 식으로 답변은 받았고 그 이상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오늘을 계기로 한 번 더 좀 추궁을 하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발했던 내용이 증거인멸도 있지만 공용물 훼손죄도 있었죠. 공용물 훼손은 그야말로 명백하게 왜냐하면 경기도의 정무직 공무원들의 하드는 빈 깡통일 테니까요. 일을 안 했던가 하드를 고취한 것이 확실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성남시 압수수색 들어온 시점이 언제죠? 2번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자의 신변 보장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간조선 보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이었던 김용 감옥가 있죠. 김용의 PC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 문서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재명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변인 PC에 있었으니까요.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위험 인물, 꼴통 뭐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거 두렵고요.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거 굉장히 기분 안 좋고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마지막 말이 장난이나 농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하고요. 저는 가족 간의 불화가 없고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선택을 할 마음이 없고요. 그럴 일도 없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지난주 기자회견 이후 저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업하여 하드의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고 2번에 걸친 포렌식 작업 결과 70%의 자료를 복구하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만큼 깨끗했던 깡통 하드는 70% 정도의 복구만으로 약 1000여 개에 가까운 파일들이 살아난 황금 하드로 변신했습니다. 이는 하드의 적출, 폐기를 실행하기 전 의도적으로 누군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연설문을 비롯한 비서실 관련 업무 문서는 물론 대장동과 관련하여 용적률에 따른 분양가 변동 보고서 등 그 시절 중요 문서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성남시청 사내 메신저 내역같이 주요 사건의 알리바이나 증거가 될 만한 기록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복구율이 고작 70%였는데 말입니다. 하드에 들어있었던 내용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의 자료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줄 폴더명이 적힌 이미지고요. 성남시 비서실 PC 하드에 있었던 파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남FC 관련된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파일들도 물론 있고요. 완벽하게 열리진 않았는데 2014년 1월 16일자로 표기된 문서 수사 진행 상황이라는 문서도 하드에 들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장동 관련된 문서들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혹은 누군가 보험용으로 이 하드를 남겨둔 것인지 또는 정적 재고용으로 하드를 보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공용물과 공용 전자기록물을 이재명의 최측근이 의도적으로 손상, 은폐, 인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의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이재명 일당은 무엇을 감추고자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까?
것입니까? 검찰의 압수수색 날짜를 알려준 건 누구이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건 누구입니까? 이건 역시 공무원 개인의 일탈입니까? 이번에도 또 이재명은 아닙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던 이재명 씨는 이 하드의 주인 역시 잘 모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진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골프장에서도 이렇게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게 골프를 안 쳤다는 말 아니에요? 나는 골프를 이 사람이 친 적이 없는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어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던 이재명 씨에게 이 하드를 파기한 비서는 역시나 하급 직원일 뿐입니까? 어제 저녁 무렵에 포렌식이 끝났습니다. 포렌식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잡고 공지를 알린 것이고요. 밤을 새워서 체크를 했지만 이 모든 자료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아직 검토를 완료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재판을 꾸준히 취재했던 저로서는 자료 분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부분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릴 생각입니다. 그 전에 수사기관, 특히 대장동 관련 수사팀이 이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저를 소환한다면 저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관련된 모든 자료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물까지 모두 수사팀에 제공할 생각입니다. 지난 1차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법적 조치를 하시려면 고발 말고 직접 고소를 해달라 조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었듯 이번에도 역시나 다른 사람을 통한 고발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지난 1차 기자회견 내용이 아닌, 이 하드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저의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 중 아주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저에게 갖다 붙인 딱지는 허위사실 유포였습니다. 일단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으며 지난 몇 차례 당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고발 모두 불송치,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점 명확히 밝힙니다. 사실 좀 웃겼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당한 사람이 그 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아닌가요?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또한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빼거나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속보이는 집단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이재명이 걸렸을 땐 없어져야 하고 반대쪽을 공격할 때는 있어야 하는 법입니까?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는 연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조항이 폐지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이재명을 피해가야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까?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됐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 달 18일로 날짜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10여 년간 민주당 당원 생활을 했던 자격으로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신들 어디까지 망가질 셈입니까? 한편 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정치자금법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힌 박범계 씨 이하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죄가 나올 재판은 받지 않는다는 이 끔찍한 반민주 독재법은 혹시 당신들이 고발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도 적용됩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또 말과 얼굴을 바꾸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경우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규칙까지 달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곧장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같은 국민에게 창피할 지경입니다.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늘 2차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공지가 나가자 저에게 많은 응원 댓글과 SNS DM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슬펐던 부분은 대부분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이 이 하드, 이 자료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것에 앞서서 저의 안전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숨진 사람이 벌써 5명입니다. 그중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5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저는 이를 선량한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 상식을 마비시킨 민주당이라는 괴물이 만든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대로의 대한민국은 괜찮습니까? 누군가 용기 내어 범죄를 고발하고 불법을 폭로하는데 고발한 이의 생명과 안전부터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정말 정상입니까? 아무 힘없는 개인인 저는 오늘도 그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용기와 끈기를, 그리고 도덕적인 국민들의 상식적인 선택을 기대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2차 기자회견이 끝은 아닐 겁니다.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저를 소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물, 자료들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폭로라는 단어가 요즘 세상에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저의 폭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